자, 이제 다음 세션입니다. 다음 세션으로는 하비스탕스의 박지민 선임 엔지니어님이 메쉬 변환 없이 더 가볍고 빠르게 엔탑과 퓨전 연동으로 완성하는 AM 디자인과 빌드 준비를 주제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엔탑과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적층 제조 디자인과 빌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엔탑이랑 퓨전 간의 이제 모델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그 호환성이 어떻게 저희 적층 제조 빌드 준비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엔탑 같은 경우는 적층에 좀 특화된 그런 디자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엔지니어링 기반 디자인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주로 프린팅의 장점, 이제 형상적인 자유도를 좀 최대한 활용한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열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한 이제 3차원 곡면 패턴 설계라든지 아니면 경량화를 위한 다공성 구조 설계 같은 것들을 보통 엔탑에서 많이 합니다. 또 프린팅에서 저희가 성능 증진을 위해서 그런 디자인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복잡한데 나중에 또 프린팅을 하려면 저 복잡한 디자인을 이제 메쉬라는 삼각형 작은 요소로 다시 분할하고 재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복잡한 형상을 아주 작은 메쉬로 분할을 하게 되면 또 그것대로 데이터가 커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형상을 메쉬로 바꾼 다음에 그 뒤에 과정이 이제 적층에서 빌드 준비라고 하는데, 뭐 서포트 달고 오리엔트 잡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 메쉬 때문에 그 후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이제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메쉬 없이 어떻게 저런 복잡한 디자인을 디자인하고 또 빌드 준비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또 메쉬 없이 작업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저희 하비스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비스탕스는 적층 제조에 특화된 설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FAM이라고 하는 적층 제조 특화 설계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엔탑이라고 하는 미국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리셀링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3D 프린팅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프린팅을 활용한 로봇 그리퍼 등을 개발을 하고 있는 프린팅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가 이제 엔탑과 퓨전 간의 호환인데, 그 전에 먼저 엔탑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탑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소프트웨어 명이고요. 엔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층 제조를 포함한 차세대 제조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저희가 DFM이라고 하는 3D 프린트 특화 설계에 활용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엔탑에 개발된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제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좀 꾸준히 빠르게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적층도 이제 적층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형상적인 복잡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지고 있습니다. 엔탑 같은 경우는 제조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럼 디자인 기술도 발전이 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원래 엔탑이 엔토폴로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 뜻이 애니 토폴로지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엔탑은 세 가지 정도의 큰 코어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음함수 모델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아마 오늘 발표 제목이 맨 첫 번째가 임플리시트 인터럽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음함수 상호 운용성이라는 내용이거든요. 퓨전과 엔탑이 서로 음함수 모델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엔탑은 음함수 모델링이라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음함수 모델링 기반으로 돌아가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음함수 모델링이 뭐냐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측이 기존 CAD 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계 표현 방식이고 이제 우측이 엔탑을 채택하고 있는 음함수 모델링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음함수라는 수학적 함수를 가지고 모델을 정의를 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특정 공간에 좌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좌표 값을 음함수에 대입했을 때 0이면 경계, 양수면 경계 외부, 음수면 경계 내부, 안쪽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델을 정의를 하고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럼 이 음함수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두 원을 합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엔탑과 같은 음함수 기반의 모델링 툴은 지금 하나의 수식으로 이 모델을 다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표현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좀 간단하면서 가볍고, 예, 그리고 또 그런 음함수를 기반으로 모델을 저희가 핸들링하는 자유도가 좀 높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그런 모델링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보통 적층에서 경량화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레티스 격자 구조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기존 경계 표현 방식에서는 이제 단위셀 요 하나거든요. 이제 하나를 구현을 함에 있어서 점선면 여러 개의 요소가 필요해요. 또 그 요소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그 요소를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량으로 필요하거든요. 또 그런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또 복잡해지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우측에 있는 음함수 표현 방식은 이제 하나의 수식으로 단위셀의 최적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데이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뭐 모델링 중간에 오류가 생길 그런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셀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기존 비례 방식에서는 거의 기가바이트 수준으로 사실 이게 적층에서는 그렇게 많은 셀은 아니거든요. 저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기가바이트 수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게 이제 실린더 형태의 어떤 빔이라고 봤을 때. 근데 엔탑과 같은 이런 음함수 모델링 툴들은 거의 킬로바이트 수준 내로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가벼운 모델링 엔진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모델링들 좀 빠르고 가볍게 탐색도 하고 디자인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탑은 이런 음함수 모델링이라는 가벼운 그런 디자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필드 기반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거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리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필드는 객체 데이터도 될 수가 있고 해석 데이터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측정한 그런 데이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엔탑은 이렇게 저희가 뭐 해석한 데이터든 다른 객체 데이터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다른 형상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이 지금 구를 기반으로 지금 요 가피 쪽에 있는 보로노이의 밀도가 조절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저 공면의 밀도가 해석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베리에이션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 기반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점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면 적층에서 저희가 또 장점 중에 하나인 저런 구조화된 재료, 경사기능 구조, 재료 같은 것들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쉘의 두께의 다양화라든지 뭐 리브 높이의 다양화 이렇게 좀 영역별로 그 설계의 변수값들을 베리에이션 줄 수가 있어서 그 제품 환경에 맞는 설계가 좀 더 쉽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디자인 자동화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엔탑은 기본적으로 좌측과 같은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구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세팅해 놓은 엔탑 워크플로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여러 번 저희가 자동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스크립트로 엔탑 파일 자체, 엔탑 워크플로우를 여러 번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량적으로 파일 처리 같은 것들을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배치 작업 같은 거라든지 또는 뭐 대량 맞춤화 작업, 빌드 작업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탑은 음함수 모델링, 필드 기반 설계, 자동화라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세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레티스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보통 경량화에 많이 사용하는 위상 최적화나 아니면 좀 더 신밀성을 높이기 위한 텍스처링, 리브 설계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구조 해석이나 레티스 해석, 같이 해석 기능이나 아니면 오리엔트나 서포트와 같은 빌드 준비 기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엔탑은 적층이 이용이 되는 응용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량화나 열이나 유동 제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중간에 있는 저런 구조화된 재료들, 경사기능 구조 만드는 것들이나 툴링 설계 같은 데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엔탑과 퓨전이 어떻게 호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엔탑에서는 이제 성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복잡한 모델링들을 해요. 위상최적화라는 살 빼기 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저런 복잡한 텍스처라든지 경량 설계, 가공성 구조 설계 같은 복잡한 모델링들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임플리시트 파일이라는 거의 킬로바이트 수준의 가벼운 그 파일로 바로 퓨전으로 연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걸 다 메쉬로 바꿔야 되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런 파일들을 메쉬로 바꾸게 되면은 정말 기가바이트는 1기가는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은 그게 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른 툴에 넘기면은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서포트 하나 달려고 회전하면은 5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메시 파일이 아니라 음함수라고 하는 굉장히 가벼운 파일로 바로 퓨전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좀 장점을 주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빌드 준비 프로세스거든요. 저희가 퓨전에서 CAD로 설계를 하든 엔탑에서 음함수로 설계를 하든 결국에는 지금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이 음함수 모델이든 CAD 모델이 다 메쉬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쉬로 바꾸는 게 결국은 이런 곡선, 곡면을 직선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상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 아주 작은 공차라 할지라도 형상적인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최대한 그 해상도를 높이고자 메쉬를 굉장히 작게 두게 되면은 또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시간이 증가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상을 최대한 잘 보존하고자 파일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겠냐, 아니면 조금 형상적인 정확도를 포기하고 적은 용량을 가져가겠냐, 보통 이 둘 사이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완해주는 메쉬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도 있지만, 지금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복잡한 다공성 구조나 저런 공명 구조들을 메쉬로 바꾸면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앞에는 형상적인 손실이나 파일 크기였는데 뒤에는 메쉬 오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메쉬가 없다. 메쉬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없다라든지, 또 이 메쉬도 방향이 있거든요. 정방향, 그 꼭지점이 구성되는 방향에 따라서 정방향, 역방향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반대로 뒤집혀 있다라든지, 또 아니 메쉬가 겹쳐져 있다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공면들을 메쉬로 구성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제가 슬라이싱을 할 때나 아니면 적층을 할 때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장비가 고장이 날 수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눈 뜨자마자 보통 이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디자인을 아무리 예쁘게 줘도 장비 다루시는 분은 제 파일 가지고 며칠 넘게 메쉬 수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준다고 하지만 이런 복잡한 형상들은 그런 메쉬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주면은 이렇게 메쉬 오류들을 수정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을 저희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쉬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은 크게 이 빌드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는 아니거든요. 이 빌드 준비 과정에서 적층 방향, 오리엔트 잡고 서포트 달고 파라미터 결정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메쉬는 저는 크게 중요한 과정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 메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지금 투여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메쉬가 적층에서 굉장히 큰 보틀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음함수 상호 운영성은 그 메시가 주는 보틀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엔탑의 음함수 파일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굉장히 컴팩트하다,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몇 초 안에 저희가 내보내고 핸들링 할 수 있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수준 내의 가벼운 파일이고 또 저희가 뭐 메시라는 그런 근사치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상적인 손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저희가 이런 음함수 파일로 퓨전을 내보내게 되면 퓨전에서 편집이 가능해요. 일부 사를 깎아낸다든지 이런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가능한 그런 파일로 내보낸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엔탑은 현재 그 음함수 파일 호환들을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랑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퓨전이랑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퓨전이 아닌 다른 EOS 프린트라는 EOS사의 슬라이서랑 음함수 파일을 호환한 케이스긴 한데 잠깐 보시면 이게 열교환기, 엄청 작은 곡면들이 있는 열교환기인데 거의 290 사이즈, 290 사이즈에 꽉 맞는 열교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메시로 저희가 내보냈으면 거의 5에서 10기가, 이 메시 파일을 슬라이싱 했으면 거의 150기가 정도 됐을 법한 그런 파일이었는데 얘를 음함수 파일을 내보냈을 때는 거의 5분 안에 1MB 이내로 작업이 가능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퓨전도 이제 이런 장점들을 좀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음함수 파일을 바로 퓨전으로 연동할 수 있게끔 현재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탑 기준으로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엔탑은 더미 설계 같은 경우는 보통 CAD 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런 더미 설계는 이제 퓨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걸 엔탑으로 끌고 와서 이제 경량 설계라든지 최적화 설계, 적층에 특화된 설계를 이제 엔탑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티스나 최적화 설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바로 음함수 파일로 내보내서 퓨전에서 이제 오리엔트 작업이나 서포트 생성, 이제 네스팅이라고 하는 배치. 저희 보시면은 이제 퓨즈라는 장비로 뽑은 파트가 요 박스 안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기 좀 길쭉하게 있는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게 네스팅이거든요. 저렇게 파트를 배치하는 작업들, 이제 이런 기능들이 다 퓨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툴패스 내는, 슬라이싱 툴패스 내는 것까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보통 플라스틱 프린팅에선 요 단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파일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메탈 분말 장비를 쓴다라고 하시면 이제 간혹 빌드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큰 파트라든지 조금 애매한 파트 같은 경우들은 사전에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봐요. 이게 적층이 잘 될 건지 중간에 무너지지가 않는지. 또 퓨전에서 메탈 장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적층 중간에 뭐 변형이 크게 일어나진 않을지 또는 리코터라는 부속품이랑 충돌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변형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 형상, STL 파일도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탑과 퓨전은 이런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탑에서 설계해서 음함수 파일을 퓨전에 내보내고 그거를 밑에 있는 것처럼 퓨전에서 서포트 달고 해석하고 이제 출력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아마 본사 단에서 메탈로 출력을 완성했었던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 퓨전, 아니,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에 엔타포 오토데스크 퓨전이라고 검색하시면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퓨전 여기 인서트 부분에 이제 인포트 엔탑 모델이라는 저 버튼이 생깁니다. 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엔탑의 닷 임플리시트라고 하는 파일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본 건데요. 저희는 메탈 장비는 없으니까 이제 폼레 플라스틱 장비를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엔탑에서 설계한 요 히트싱크 음함수 파일을 퓨전으로 불러오고 이제 그 다음에 퓨전에서 왼쪽처럼 서포트 세우고 프리폼이라는 슬라이서가 퓨전의 서포트를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SLS라는 분말로 뽑는다라고 하면 오른쪽처럼 배치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요렇게 왼쪽처럼 서포트를 다 세우시면은 그 빌드 파일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폼랩사의 경우에는 .폼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저 .폼 파일을 프리폼이라는 장비 슬라이서에다가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그 프로젝트 파일에서 여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총 3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게 엔탑에서 설계하고 퓨전에서 서포트를 단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프리폼에서 서포트를 단 거고 그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서포트 없이 단 건데 서포트 없이 단 거는 저희가 끌다가 좀 깨져서 서포트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2개의 서포트 차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는데 제 생각에 퓨전 서포트의 가장 큰 장점은 좀 가볍다. 그 가벼운 게 진짜 중량이 가볍다. 그러니까 볼륨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퓨전 서포트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좋아요. 디테일하게 되게 조절할 수 있는 값이 많거든요. 제가 좀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이런 팁 사이즈라든지 뭐 두께, 밀도 같은 것도 조절하시면 좀 서포트에 들어가는 재료량이라든지 출력 시간 같은 것들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제가 어떻게 작업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메탈 경우에 적층 그 빌드 시뮬레이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일단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엔탑에서 설계를 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간단히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면 원래 했던 건 잠깐 지워놓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한 스텝 파일을 불러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AD 더미를 불러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CAD 바디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바디들을 저희가 음함수 바디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엔탑에선.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CAD 바디를 음함수 바디로 바꾼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병합할 때 필요한 바디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가 제가 저 타이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를 만들고 바깥쪽은 그냥 합칠 거고 이 안쪽에 격자를 한번 넣어보요. 그래서 이 바깥쪽 파트는 그냥 합칠 거고요. 이 중간 안쪽에다가 제가 TPMS라고 하는 3차원 공면 구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스페이스고요. 그래서 엔탑에 있는 저는 원통형 배열의 매티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이제 TPMS 중에 자이로이드라는 구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제가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값들을 좀 넣어 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는데 당연히 저희가 패턴의 크기 같은 것들은 사이즈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두께 베리에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뭐 중간은 더 두껍고 갈수록 더 얇게 방사형으로 갈수록 더 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는 거는 요 X축을 기점으로 이제 끝으로 갈수록, 사이드로 갈수록 더 얇은 패턴을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깥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얇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극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두께 조절 같은 것들을 저희가 공간상에서 영역별로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설계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파트들을 좀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 파트랑 그다음에 안쪽 요 패턴이랑 합쳐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맘수 모델 상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모델들을 디자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메쉬로 바꾸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데, 퓨전이랑은 이거 자체를 음함수 파일로 저희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함수 바디라는 걸로 내보낼 수가 있고, 제가 요거를 이벤트 언더바 타이어라는 파일로 내보내 보도록 할게요. 새 창을 하나 열어주고, 여기 인서트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임포트 엔터 모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내보냈던 이벤트 언더바 타이어 임플리시트라는 파일을 바로 불러오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렌더링은 이게 그냥 해상도가 조금 낮아서 깨져 보이는 거지만 이제 파일에 그 데이터는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가 뭐 빌드 준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음함수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요거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앞부분에 엄청 자글자글한 텍스처 새긴 요 핸드폰 케이스 가지고 제가 빌드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핸드폰 케이스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아마 좀 다른 모델인 것 같긴 한데 이 파일로 해볼 거고, 디자인 탭에서 매뉴팩처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제 플라스틱은 그냥 일반 퓨전 유저분들도 다 쓰실 수가 있거든요. 금속은 익스텐션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매뉴팩처 들어오셔서 셋업 들어가셔서 셀렉트 눌러서 이제 저는 폼랩 장비에 저 뒤에 있는 모델이랑 같은 폼 4B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세팅 SLA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델 클릭하고 이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얘는 이제 배치 어떻게 할지 보여주는 건데, 일단 디폴트 값 그대로 쓰고 OK 누르면 이제 베드 중간에 이렇게 위치가 되고, 여기 포지션 보시면은 이제 move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건 이 상태로 저희가 수동적으로 오리엔트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회전 시켜주는 거고, 간단하게 X축으로 10도만 돌리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도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일단 OK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조금 가깝게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클릭하고 바닥에서는 한 5mm 정도 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서포트 들어가시면 이 레티스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SLA에서 쓰기 좋은 서포트 종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게 넷팹이라는 툴에 들어와 있었던 서포트 구조인데, 넷팹이 이제 오토데스크에 그 프린팅 빌드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그때도 이제 SLA라든지 메타를 타겟해서 나왔던 그런 서포트 구조입니다. 레티스 서포트 클릭하시면 모델 선택 저희가 해주면 되고, 좌측에서 이제 오버행 각도라든지 요 서포트의 밀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레티스 서포트라고 했잖아요. 그 레티스 셀의 뭐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일단 디폴트 값으로 쓸 거고, 제가 조절하고 싶은 하나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패드라고 요 바닥 부분에 붙는 게 있어요. 원래 퓨전에서는 저희 폼랩 장비에서는 좀 널찍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저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드 와이드는 한 3 정도, 그다음에 하이트는 요 높이라서 1mm 정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면은 이 모델은 한 1분 정도 걸려요. 1분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보시면 좀그 폼렛장을 떠올리는 네. 바퀴는 분말로 뽑은 거라서 따로 서포트가 필요 없어서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떴거든요. 근데 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체크 표시 뜨면은 한번 얘 터치해 주시면은 서포트가 보입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여기 다 했다, 나 뭐 할 거 다 했다라고 하면 액션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머신 빌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include support 파일, 그러니까 서포트를 포함해서 내보내겠냐, 당연히 포함해서 내보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요 엔탑에 볼륨메트릭 모델을 포함하겠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도 같이 포함하고, 그 밑에는 아직 프리폼이 음함수 파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건 뭐냐면 퓨전에서는 음함수 기반으로 서포트 다 달고 프리폼 내보낼 때는 다시 저희가 테셀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다시 메시로 바꿔줘야 돼서 그 해상도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OK 누르면 저희가 파일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언더바 폰 케이스. 이렇게 내보내면은 얘가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바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 2분 정도 걸렸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좀 지루하시니까 제가 내보냈던 파일을 이렇게 불러온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폰 케이스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근데 뭔가 지금 방금 아까 했던 게 다 끝이 난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벤트 언더바 폰 케이스라고 적었으니까 그 파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오픈 누르고 저장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은 불러오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폼랩 요 프리폼에서 서포트 더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장비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출력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분 지났지만 제가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준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제 밤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되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제가 왜냐면 오토데스크 요 빌드 소프트웨어 되게 좋아해서 알려줄 기회는 흔치 않다라고 해서 좀 고민하면서 시연 하나 더 했는데 이제 한 개 더는 저희 메탈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빌드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엔탑에서 최적화를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상 최적화 후 처리를 끝낸 모델을 제가 이 모델을 한번 내보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임플리시트 파일로 내보낼 거고요. 그냥 알코아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알코아 브라켓이거든요, 이름이. 파일 열어주고 똑같이 음함수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코아 브라켓 최적화된 걸 불러왔고 똑같이 매뉴팩처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저희가 EOS 빌드 장비를 불러오려고 하거든요. 여기 EOS 장비 중에 이제 290이라는 메탈 장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똑같이 프린트 세팅인데 아까 폼랩 장비는 그냥 하나 SL 레이어인데 얘는 이 파라미터가 중요해요. 빌드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면은 무슨 소재를 쓰고 무슨 파라미터, 그러니까 레이저 값은 얼마 이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소재나 파라미터 값들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는 이 중에서
인콘의 625 40 마이크로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모델 선택하고 일단 OK 누르도록 할게요. 똑같이 파트 배열하는 건데 저는 밑에서 한 5mm 정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 프린트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저런 오리엔테이션 잡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그냥 한 5mm 정도 띄운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볼륨 서포트라고 하는 제가 그래도 과거에 한번 테스트는 해봤던 그 서포트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서포트 클릭해 주시고 사실 얘는 어떤 면을 선택하던 간에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 면 선택해 주시면 되고 서포트 오버행 각도는 35도 되어 있는데 뭐 만약에 더 높다라고 하면 40도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냥 값 그대로 사용할 건데 이 중에 탑 디스텐스 투 파트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음수 값을 넣으면 서포트가 파트에 약간 안쪽으로 파고들게 생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0.1mm 정도 이렇게 넣게 되면은 파트 안으로 서포트가 파고들게 넣을 수가 있고 얘도 아까랑 비슷하게 그 내부 패턴의 밀도 같은 것들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서포트가 완성이 된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슬라이싱을 하면 사실 이제 출력을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만약에 빌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탭에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저기 스터디 누르시면 되고 저는 이 모델을 할 거고 밑에는 뭐냐면 이 플랫폼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의 두께는 얼마고 얘의 온도는 얼마인지 저는 25mm에 200도 정도로 유지되는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면 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세팅은 간단하게 완료가 됐거든요. 일단 라이트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경향을 보실 수 있는 값들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FE 메쉬라고 있어요. 결국은 얘도 메쉬 기반 해석이기 때문에 메쉬 세팅을 좀 해줄 겁니다. 잠시만요. 음. 여기 보시면 아까 얘가 바로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다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요 메쉬에 에디트 들어가서 메쉬 조건을 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쉬를 뭐 좀 널찍하게 둘지 조밀하게 둘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실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뭐 레이어 퍼 엘리먼트 이런 값 조절하시면 최소 두께 몇 개의 저희가 그 메쉬 복세를 둘지를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레이어 퍼 엘리먼트가 지금 20 되어 있어요. 20 곱하기 레이어 두께. 저희 적증할 때 그 두께.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 미크론이었잖아요. 20이잖아요. 두 개 곱하면 0.8mm 나오잖아요. 그래서 0.8mm가 하나의 메쉬 사이즈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값을 나는 최소 두께가 1T다라고 하면 저 값을 좀 줄이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일단 요대로 지금 메쉬가 돌아갔거든요. 아까 제가 그 버튼을 바로 눌러서 그래서 한번 완성된 메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메쉬가 완성이 됐고 아마 메쉬 사이즈를 제가 좀 크게 해서 이쪽 서포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메쉬가 도출되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요대로 그냥 두고 저는 한번 솔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완성이 됐고 여기 시뮬레이션 솔브 들어가시면 이제 해석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솔브 누르시면은 해석이 돼요. 메쉬 만들고 솔브만 바로 누르시면 해석이 되고 아까 그 메쉬 사이즈 결정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해석 정밀도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되는데 누르면 7분 걸려요. 제가 아까 해봤는데 7분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 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게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보통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값들을 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게 변형량. 네, 파트가 적층이 끝나고 나서 변형이 얼마큼 되냐라는 거랑 리코터랑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봐요. 근데 그거 두 개는 얘가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변이가, 그래서 지금 변이가 최대 0.4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코터 클리어런스라고 해서 지금 리코터랑 파트 간에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얘가 지금 보시면 뭐 112에서 57까지 가 있는데 뭐 80% 미만이면 좀 위험하다, 20% 미만이면은 아예 안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적층을 할지 아니면 조금 오리엔트를 바꿔서 다시 해볼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 결과들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위에 보시면은 여기 액션에 이제 익스포트 컴펜세이티드 STL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이런 파트를 출력하려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변형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저 보상의 STL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아예 이렇게 좀 더 팽창된 파트를 출력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STL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출력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보상 STL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다. STL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엔탁과 퓨전 통해서 적층의 저런 복잡한 디자인들 좀 가볍게 빌드 준비하고 또 디자인도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쉬는 시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